6개월 전 무정자증 판정을 받은 제가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제 아이일 수 있을까요? 이때부터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5살, 결혼한 지 4년 차가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전해준 한 가지 소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임신 소식을 전하는 아내. 그토록 기다렸던 임신 소식이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게는 기쁜 마음보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니,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아이. 하지만 저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6개월 전 홀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아내에게 차마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만 하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복해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죠. 자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 둘을 닮아서 얼마나 예쁠까? 다음 주에는 병원에서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죠. 결국 저는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받아왔다는 수첩을 보고 조용히 임신 주차를 계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계를 가졌던 날짜와 병원에서 표기한 임신 시점을 비교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날짜를 좀 계산해 봤는데 혹시 병원에서 이 임신 주차를 좀 잘못 체크한 것 아닐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해. 이상한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갑자기 감정적으로 나오는 아내의 반응에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 미안해.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그때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탐정사무소에 의뢰한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아내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갈수록 커져만 갔죠. 아내가 야근을 한다고 하면 임신을 했는데도 야근을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약속을 나간다고 해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느낌이다 보니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나서야 탐정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사무소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탐정사무소에 갔습니다. 탐정님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파일 속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들, 그녀는 회사 근처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남자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에 집들이까지 온 적이 있었던 아내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때 집들인 날 유난히 친해 보이는 두 사람이 거슬리긴 했는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그때 유난히 친했던 그 두 사람 관계를 후에 아내에게 술 마시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내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제가 바보였죠. 탐정사무소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이 사진들을 보여주며 바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건지, 이 관계는 끝을 내야 하는 건지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 사진들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해명이라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아내의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다 뭘 말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데 아내는 사진들을 보며 저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제가 자신을 뒷조사한 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하더군요. 저에게 의처증이 생긴 게 아니냐며 도리어 크게 화를 냈습니다. 뭐? 그냥 회사 사람이랑 식사하고 차 타고 회사 일하러 다닌 거잖아. 또 그 소리야? 당신 애를 임신한 와이프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녀는 뻔뻔하게 잡아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무정자증을 판정받은 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몸에 대한 검사가 잘못된 것인지. 하지만 다른 비뇨기과를 찾아가 한 번 더 확실하게 검사를 해본 후 저는 머리가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검사한 결과에서도 저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혹시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 상태였어요. 그 이후 아내는 행동이 더 철두철미해졌습니다. 핸드폰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출산 준비와 각종 다른 일들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졌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탐정님의 지침에 따라 그녀의 핸드폰 데이터를 복구하고 모든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죠. 결국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아내가 모텔에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둘이 나눈 메시지, 심지어 둘이서 산부인과에 같이 간 흔적까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직장인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제가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내연남의 아내에게도 메일로 이 자료들을 보냈습니다. 네, 그 내연남도 아이가 딸린 유부남이었거든요. 회사명을 유추할 수 있었기에 이 사건은 커뮤니티에서 가십거리가 되었고 결국 회사의 인사팀까지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연남은 해고 조치되었고 그의 배우자는 분노에 차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려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제 아내는 임신을 핑계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선택한 결과야. 그녀는 울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 그녀와의 관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관계 파탄의 귀책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음을 고려해 재산 분할부터 모든 법적 정리가 저에게 유리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없었죠. 그리고 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상담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사실 아직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엔 겁이 납니다.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요.